남자는 여자를 성적 대상화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성공적 대상화한다. 워렌 버렐. 보통 사람들은 여성의 일보다 남성의 일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만 여성의 생명은 남성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 여성과 아이들은 모든 사고에서 먼저 구출된다. 모든 해양 선박에선 여성이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2009년 허드슨강의 선리에서도 여성이 먼저 구명조끼를 건네받았다. 남성의 생명은 전쟁에서 군인으로서 버려질 수 있어 왔고, 화재에서 소방관으로서 버려질 수 있어 왔고, 석유 시추시설이나 탄광에서 버려질 수 있어 왔고, 간접적으로는 아버지로서 버려질 수 있어 왔다. 남성은 존재의 가치보다 행동의 가치로서 존중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세워진 남성의 동상은 남성이 위대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삶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죽음을 뇌물로 그 동상이 세워진 것이다. 여성은 곧 성적으로 대상화되었다는 이슈가 있어 왔지만 남성은 곧 성공의 여부로 대상화되었다는 이슈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노숙자는 남성들이며 자살의 75%는 남성의 몫이다. 처음 페미니즘이 대두된 것은 여성이 전통적인 육아에 힘써야만 한다는 의식이 사라지고부터이다. 하지만 남성이 억압해서 여성의 그 전통이 지속된 것이 아니다. 모유 수유가 가능했던 것은 여성뿐이었고 연약한 아기를 돌보는 여성을 위해 밖에서 식량을 가져다 온 것은 남성이었다. 즉, 남성은 보호자와 제공자의 역할로서 가정을 지탱했으며 여성은 이에 따라 보호와 제공을 받으며 육아에 힘써왔다. 여성은 이제 교육과 일에 있어서 원하는 만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굴착기를 끌거나 석탄을 캐는 것은 남자의 몫이다. 당신은 국가여성기구에서 여성 광부가 적은 것을 불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남성이다. 아무리 시대가 평등해져도 원양어선을 타도록 기대되는 것은 남성이다. 같은 범죄의 흑인이 백인보다 10% 더 강한 형량을 받는다. 같은 범죄의 남성이 여성보다 60% 더 많은 형량을 받는다. 전립선 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은 비슷하다. 하지만 유방암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캠페인에 비해 전립선 암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모든 역사를 그저 남성의 억압으로 치환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보호받고 식량을 제공받고 안식처를 제공받은 편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저 남성의 억압에 의해 집안에 억눌려 살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만을 좋아한다. 진정 여성을 약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당초의 남성이 아니라 같은 여성이 아닌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위 내용은 2016년 다큐멘터리 레드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페미니스트 감독 캐시는 여성 인권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가 도중에 남성 인권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의 다큐멘터리는 큰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50 years ago, no, I wouldn't have wanted to be a woman. But now, I mean, maybe it's right now that the tides are changing and women are have the better deal. Well, no, I don't know. There are good people in the feminist movement. There are not good people in the radical feminist movement. That system is based on hate. And hate is, in my opinion, hate's the most destructive force in the world. I was assaulted several times, and I never got any help. I went to the police still bleeding a couple of times. And one police officer said, I'll never forget this. He said, if she starts hitting you again, you better get out of there fast, because if she just breaks a fingernail trying to hit you, we'll arrest you. Just getting overwhelmed. Because I don't know where I'm headed with what I believe and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nd who is wrong and who is right, and the truth is somewhere in the middle, and that's why I'm feeling frustrated, because I don't know where the truth is, and I don't know When I decided to make a film on the men's rights movement,
I never anticipated questioning my feminist views. There are so many perspectives on gender, and I believe they are all worthy of listening to. However, the conversation is being silenced. For a society to accept anything said on behalf of women's rights, and then to shame any dialogue about men's rights and call it hate speech is precisely the problem. I don't know where I'm headed, but I know what I left behind. I no longer call myself a feminist. 이 다큐멘터리는 호주 멜버른에서 5,000명의 서명을 받아 상영이 금지되었고 오타와 엘버타주에서도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여성 혐오를 촉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인권에 대한 다큐가 여성 혐오를 촉진시킨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상영 금지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억압을 벗어나 자유를 외쳤던 페미니즘이 왜 이제는 역으로 억압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행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갈까요? I'm reading, fuckface.